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0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정부 정책 테마, 저 PBR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봇 2차 전지 테마, 추세, 뭐 이런 것들 좀 얘기하겠습니다.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대세 투자 기법이라고 좀 얘기 드렸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이 좀 불었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우선은 공매도 한시적 중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정부의 어떤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발동되면서 주식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에서 기업가치 제고로 가는 길, 뭐 이런 식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계속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내용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일본도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1년 전에 이제 요 내용을 토대로 이제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계속 정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PBR 100 미만인 기업들을 위해 대상으로 뭐 너네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개선 여지가 있는 뭔가 지배 구조 뭐 아니면 뭐 회사의 어떤 성장성 아니면 뭐 주주 환원 관련 정책을 계속 내라 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시가총액 1000엔 이상인 종목이 45% 이상 공시를 하면서 구체적 계획을 공표했다라는 거죠. 예. 요렇게 이제 뭔가 뭐 주주 환원, 배당금 확대 아니면 뭐 자사주 소각 이런 활동을 이제 0.5배 이하인 종목들, 0.5에서 1.5배인 종목들이 그 이상인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높은. 그러니까 대기업이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정부의 말을 따랐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일본 증시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 신자본주의 정책 발표하고 그리고 2023년 뭐 PBR 100 개선 추진하고 5월에 JPX 프라임 150 아마 뭐 코스피 프라임 150 뭐 이런 거 우리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점점 좋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이런 정부 정책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겠죠. 정책이라는 거는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일 다음 주에 나오는 우리 정부 정책 발표가 뭐 예를 들어서 불꽃쇼라고 하면 이제 1차 불꽃쇼가 나오는 거죠. 서울 여의도 불꽃 축제가 있다면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준비한 아르헨티나 국가에서 준비해온 불꽃 폭발 쇼를 보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1. 2번 중국에서 준비한 불꽃 축제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3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정책이 아무래도 총선도 있지만 결국 또 다음 차기 정권도 계속 여당이 차지하려면 그에 합당한 뭔가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돼서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추세인 거죠. 유행, 트렌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음악으로 치면 이제 하이브 뮤직이 지금 우리나라 어떤 걸그룹의 이제 핵심 핵심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트렌드죠. 예, 트렌드. 예.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고. 예.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제 하이브 뉴진스만 인기를 좋게 하려고 일부러 인기 차트를 높인 게 아니죠. 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민들,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얘가 계속 유행이 되고 계속 트렌드가 되고 이 뭔가 하이브 뉴진스가 멋있어 보이는 그런 거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뉴진스가 뭐 나오자마자 탑을 찍은 건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게 테마화되고 이제 뭔가 테마화 된다는 것도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테마라는 게 주제죠, 주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주식시장이 주제의 핵심이 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소설의 주제가 어릴 때 이 소설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 소설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아니면 이 소설의 주제는 뭔가 교훈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지 말자. 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주제인 거죠. 결국엔 양심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꾸며서
결국에는 다시는 우리가 양심을 버리는 행동을 하기 위한 메시지를 작가가 전달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 주식시장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왜 이 주식 올라가느냐, 이 주식이 올라가서 상승을 해서 뭔가 투자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싶은데 그 투자자의 대상이 누구냐? 국민이다. 국민 중에 누구냐? 대한민국 주식을 사고 있는 국민이다. 근데 그 대한민국 주식을 사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라고 했을 때 우량주를 사서 저 PBR 좋은 기업 가치를 투자를 하면 올라간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그 소재가 있잖아요. 그 디테일하게 뭐 어떻게 설명을 할 건데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는 이제 배당을 더 많이 주게끔 회사를 압박할 것이다. 아니면 저 PBR 주식이 좀 고 PBR로 올 수 있게끔 정부 정책적으로 압박을 좀 가할 것이다. 그리고 뭐 그런 종목들을 또 ETF라든지 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세부적인 소재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1차 정책, 2차 정책, 3차 정책 계속 나오면서 이 내용을 계속, 이 주제로 계속 주식시장을 끌고 나가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바로 추세라는 거예요. 추세. 특별한 게 아니죠. 트렌드, 유행인 거죠. 지금은 힙합이 대세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은 뭐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김건모가 한창일 때 자메이카 그 레게 열풍이 불었었죠. 하면서 뭐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이런 게 10년 전, 20년 전에 유행했지만 지금 김건모 큰일 났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레게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아니라 지금 유행하는 주식을 투자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저는 늘 여러분들께 뭐 급등 테마주, 변동성이 큰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했는데, 한 번 정도는 이런 가치주 테마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늘 얘기 드렸는데, 그 가치주 테마가 한 10년 동안 잠을 자고 있다가 이번에 정부에 의해서 조금 잠을 깨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그래서 최근에 은행주, 그 다음에 증권주, 그 다음에 대형주, 현대차 이런 주식들이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쉬어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급등했다가 이제 계속 일시적으로 이 현상이 끝이 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이어질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이런 흐름이 좀 연장이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좀 높은 편이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유행이, 유인스라는 유행이, BTS라는 유행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도가 아니라 세상의 분위기인 거죠.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저 PBR 주식, 정부 정책 테마 주식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는, 인기가 좋은, 인기 차트 위에서 상위 1위, 2위, 3위, 4위, 5위는 뭐죠? 은행주, 증권주, 그다음에 현대차, 그다음에 지주사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걸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대세가 이런 흐름이니 그러면 그 대세의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굳이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무조건 사야 되고 달라붙어야 되고 이런 개념은 저는 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코멘터리를 많이 했고, 이쪽이 좋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좋은 흐름이 쉽게 말하면 물이 들어온 거죠. 물이 들어왔는데 물이 들어올까 말까 바로 빠지는 게 아닐까 걱정하면서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제 물이 한번 들어왔으니 이 물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계속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어차피 장기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기 투자의 목적에 부합해서 계속 배당을 받아가면서 가져가도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굳이 포지션을 이제 수익이 많이 났다고 팔고 나가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올라왔네? 배당도 받네? 올라왔네? 배당도 받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내가 이제 국민은행이랑 주식을 사둔 거죠. 한 5만원 정도 산 겁니다. 근데 배당도 지금 한 1년, 2년 정도 받았어요. 근데 지금 66,000원이야. 그러면 한 2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이걸 20% 수익 실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이냐? 이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면 그냥 이걸 주식을 가져가면서 계속 20% 수익 난 상태에서 배당을 받는 게 유리한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계속 이 주식을 20% 수익 난 상태에서 배당을 받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추세의 테마.
어떤 대사의 어떤 흐름에 맞게끔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는 종목을 이제 여기서 주식을 예를 들어서 3만 원 정도에서 이제 산 거죠. 4만 원 정도에. 이런 종목은 추세 자체가 급등했다가 떨어진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카카오라는 주식을 4만 5천에 사서 지금 5만 5천이다. 그냥 10%, 15%, 20% 수익 났다. 그렇다면 저는 이 종목은 수익 실현하는 게 이제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반대로 아까 같이 뭔가 배당을 받고, 어차피 얘는 배당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뭔가 변화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떤 큰 급등 테마를 타고 4만 원짜리가 17만 원 갔다가 다시 4만 원 됐다가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핵심적인 이런 테마가 불어서 다시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다시 15만 원까지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국민은행이나 새로운 이런 업종들은 이제 이런 바람이 처음으로 불기 시작했고, 10년, 20년 동안 없다가 그러면 일본도 아까 제가 그래서 보여드린 게, 일본 주식시장에서 이런 정책이 나오고 1년 동안 주식시장이 계속 이쪽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올해 신설이 되었다면 올 연말까지 내년까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저희도 알 수 없죠. 여러분도 알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원래의 투자 원칙에도 부합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회가 잘 올지 안 올지 앞으로도 모르는 상태고, 근데 내가 지금 2년 3년 기다렸는데 이걸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자마자 포지션을 정리하는 거는 어떤 추세 투자와 이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어릴 때 이제 제시 리버모어라는 어느 투자자의 회상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책을 제가 여러 차례 읽었는데, 그 책에 나왔던 제시 리버모어는 이제 추세 투자의 어떤 대가였던 거죠. 자, 잠깐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주식 투자 기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특징은 이제 걔네들은 물타기 기법이 아니고 불타기 기법인 거죠. 불 탄다고 그러면 더 위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묘 주식을 가지고 15,000원인 주식을 13,000원, 12,000원, 11,000원에 계속 사는 것보다는 5,000원인 주식을 6,000원, 7,000원, 8,000원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제시리 부분. 주식의 어떤 타이밍은 중요하긴 하겠으나, 그렇다고 무조건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15만 원인데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에 사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 5만 원일 때 5만 원, 4만 원, 3만 원, 2만 원에 사는 것이 유리한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겠죠. 근데 단순하게 그의 어떤 그냥 심플한 투자 기법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라고 쳤을 때는 15, 16, 17에 사는 건 당연히 안 될 거죠. 대신에 5만 원, 4만 원, 3만 원 사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기다린 만큼 3만 7천 원 찍고 4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이제 사야 될 타이밍이 이제 온 것 같다라고 했을 때 4만 원에 샀어요. 근데 4만 1천 원이 됐어요. 그럼 10줄 더 사는 겁니다. 4만 2천 원이 됐어요. 그러면 100줄 더 사는 겁니다. 4만 5천 원이 됐어요. 그때는 1000줄을 더 사는 거죠. 왜? 자기가 이 기다린 거에 만큼 어떤 이제 투자 확신이 섰고, 이제 좋은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가야지 더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더 떨어진다는 거는 내가 아직 그 타이밍에 부합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37,000원에 샀는데 35,000원이 됐다. 그러면 추가로 35,000원에 주식을 더 사지 않는다라는 기법입니다. 그의 생각은 그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도 결국 틀렸죠. 결국 그 사람도 그렇게 막 하다가 마지막에는 좋지 않게 운명이 마감되었습니다. 돈도 다 날렸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렇게 대가였던 사람도 결국 주식으로 망해서 끝이 났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100%라는 건 없습니다. 늘 얘기 드리지만 무조건 100% 수익, 대한민국 남자 군대 가야 된다는 것처럼 주식은 100% 수익 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죠. 그건 불문율이라는 거죠. 그걸 물어봐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해줘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렸으나 이 역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준이지, 그렇게 될 것이다, 100% 그렇게 된다가 아닌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세 투자 기법, 하락 추세. 로봇 2차 전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로봇 2차 전지는 작년에 이제 테마가 한번 왕창 불었죠. 그래서 불과 17,000원 하던 게 2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일어난 일이죠. 뭐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에코프로가 10만 원 하던 게 150만 원까지 이 말이 되느냐 상식적으로.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60만 원인데 그러면 이제 제시 리버모를 예를 들자면 지금 60만 원 이 주식을 사서 55만 원, 50만 원이 될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60만 원에 샀는데 65만 원, 70만 원이 될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반대로 근데 이 주식 자체가 지금 상승 추세가 한번 크게 일어났었고 지금 150만 원짜리 60만 원 온 하락 추세인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은 손을 안 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예. 반대로 아까 어제 얘기해드렸던 KT라는 종목을 만약에 제가 KT와 에코프로라는 두 종목이 있다면 지금은 KT를 사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는 안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였잖아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이 앞으로 더 전도 유망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좀 높다라는 거죠. 네, 앞으로 얘가 5만원, 6만원, 10만원에 될 가능성과 에코프로가 지금 60만원짜리가 100만원 될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본다면 제가 지금 경험에 의하면 KT가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 한 45%에서 55% 사이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55% 올라갈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45% 올라갈 확률이, 그 확률의 10% 차이 별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 지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5% 정도 얘한테 점수를 더 주고 에코프로한테 5% 정도 덜 주는 수준입니다. 근데 진짜 에코프로가 다시 150만 원 되는 거고 KT가 3만 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5%의 차이 때문에 주가는 100%, 200%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쉽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주식이. 어쨌든 뭐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도 있고요. 저 어디까지나 늘 얘기 드리지만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이 판단, 이 의견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늘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서 본인 스스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의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KT를 지금 사야 되지? 지금까지 윤시영이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기업 가치 제고도 되고 뭐 정부 정책도 나오고 배당도 주고 하니까 난 이 주식을 이제 사면 되는구나. 사면 윤시영 저 인간 말대로 5만 원, 6만 원, 10만 원 될 수 있는 확률이 55%니까 난 이걸 사놓고 기다리련다 했는데 10년 뒤에 3만 원 돼 있고 주가가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그럼 다른 방면으로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이것도 공부해보고 KT의 기업 보고서도 봐야 되고 매출액도 봐야 되고 이직도 봐야 되고 앞으로 뭐 5G가 어떻게 될지 6G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AI 시대의 통신주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나는 윤시영이 저 3만 원 간다고 해도 상관없어. 괜찮아. 나는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배당을 5%씩 받아가면서 5년 투자해서 25%씩 내고 마이너스 30% 되더라도 뭐 나중에 안 되면 뭐 자식 물려줘서 걔네들이 AI 나오고 뭐 로봇 시대 나와서 통신주가 뭐 모든 제품에 다 사용됐을 때 그때는 분명히 이 현재 주가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야 라고 믿고 투자를 한다면 그러면 저에 대한 탓을 안 하겠죠. 본인의 탓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수익이 나도 본인 탓을 해야 되고 손실이 나도 본인 탓을 해야 되는데 손실이 났을 때 남의 탓을 할 거면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지금까지도 늘 얘기 드렸지만 내 스스로 투자에 대한 판단을 늘 해왔고 다른 사람이 이 주식이 좋다라고 해서 주식을 투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뭐 유튜브 듣고 뭐 보고 관심해서 주식을 샀다면 이제 그건 이제 끝을 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주식을 하지를 말든지 나의 결정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판단 내가 논리적인 그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 자료를 내가 10가지 20가지를 수집을 해서 내가 이 주식을 사야 됐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는 그때는 내 판단으로 산 거기 때문에 후회해도 내가 한다라는 개념으로 주식을 하나 딱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야만 자기는 주식을 오래 장기간 롱런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드린 얘기는 이런 부분이다.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정부에서 이제 저 PBR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에 정책이 나올 것인데 그 정책은 좀 계속 이어져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높다. 그건 이제 약간 트렌드다, 유행이다, 테마다. 마치 지금 레게가 유행하지 않고 현재 뉴진스나 뭐 하이브의 뭐 BTS나 이런 약간 좀 젊은 신세대들의 어떤 MZ 세대의 어떤 신선하고 발랄한 상큼한 그런 뮤직이 대세
있듯이 주식시장도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2차 전지나 로봇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한 어떤 저PBR, 고배당 이런 종목이 다 현재 있을 거야. 근데 앞으로도 바뀔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또 주식을 이제 역행해서 싸게 살려고 앞으로 또 작년에 유행했던, 그러니까 작년에 히트쳤던 그 주식들이 절반 가격, 싼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게 싸다 생각하고 사시는 거는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대세를 따르자라는 거죠. 대세를 저는 만약에 해야 된다면 저는 전자, 과거에 유행했던 1년 전에 유행했던 종목들이 반토막 난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지금 좀 올라가 있더라도 이걸 사는 것이 좀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이제 단기적으로 10%, 20%, 30%또 조정을 받겠죠. 근데 그걸 받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가 될 정도로 다른 사람의 그냥 단순히 얘기를 듣고 지금 추세 테마만 보고 투자를 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내가 이 주식을 왜 사야 되는지 한 10가지 이유를 찾아낸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후회할 자신이 없을 정도로 단단한 어떤 투자 결정이 내려질 때만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